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특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제목으로 강연을 할까 하다가 저는 사실 강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 혹시 작곡가들이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곡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쓰는 거라는 생각은 그냥 영화에서만 사실 있는 일이고요. 굉장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에 맞춰서 작곡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과정 없이 심지어 뭐 당구를 치면서 작곡을 했던 모차르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99%의 작곡가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작곡을 해 나가는데요. 그러는 과정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가 있게 되는데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런 형식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음악과 같이 곁들여서 연주를 해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음악을 하나 먼저 들으시고요. 연주해드릴 곡은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과 네 번째 곡을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음악, 클래식 음악 역사를 보면은 클래식 음악에도 사조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뭐 건축 양식이 변해가는 거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크 시대에 이제 바로크 음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시대 고전 음악, 낭만 시대 낭만 음악, 그리고 현대 음악으로 가기 직전에 잠깐 선보였던 파생되었던 악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상주의 악파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 악파라고 하는 것인데, 인상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 그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네 르앙대 성당을 보시면은 빛의 각도에 따라서 성당의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 뭐 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그 상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몽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몽환적인 그런 화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인상주의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들으신 드뷔시의 곡도 드뷔시, 라벨, 마네, 모네랑 같이 다 맥을 같이 하는 인상주의의 화가이고 인상주의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백 년이 흐른 지금, 혹시 앉아 계시면 안 되나요? 벌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몇백 년이 흘렀지만 작곡가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그런 작곡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소나타 형식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공명에도 소나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월광 소나타, 비창 소나타, 베토벤의. 그거는 이제 곡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나타 형식과는 그냥 단어가 같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저기 이제 스크린이 저쪽에 있어갖고 보시는데, 오늘은 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앉으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타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어원이 라틴 소나레, 뭐 울린다, 연주한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쓰이는 것은 칸타타죠. 성악곡이죠. 대비해서 이제 기악곡을 가리키는데 소나타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창 소나타, 월광 소나타, 열정 소나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소나타 형식은 위의 소나타와는 다른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곡들 그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운명교향곡, 황제협주곡, 미완성교향곡, 그 아는 모든 기악곡의 일악장은 바로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으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명에서 나오는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나타 이제 형식을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을 제시부, 두 번째 부분 발전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을 재현부라고 표현을 씁니다. Exposition, Development, Recapitul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제시부 안을 해부를 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1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제2주제가 나오는데 이 사이를 그냥 주제만 연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제와 2주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과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맺은말 같은 일종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코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소재들을 갖고 굉장히 발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정말 다양한 소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1주제, 2주제 또는 제1주제, 제2주제를 합쳐놓은 경우도 있고, 경과구에 나왔던, 아까 브릿지에 나왔던 이거 멜로디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모차르트 같이 발전부에다가 새 주제를, 예상하지 못하게 새 주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부는 말 그대로
아까 제시부에 나왔던 그런 것을 재현하게 되는 그런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연주를 저 소나타 형식에 충실하게 그래도 그나마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있는데 건축에서는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면은 좋은 건가요? 그런데 저 형식에 맞춰서만 작곡을 한다면은 훌륭한 작곡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형식에서 변형을 취하게 되고요. 얼만큼 또 인류 작곡가냐 이류 작곡가냐 차이가 나는 것은 발전부를 얼마나 다양하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 그 작곡가의 어떤 그 레벨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입니다.를 들으시면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설명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게 되면 지도를 갖고 눈으로 보면서 요즘엔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 이 눈으로 보면서 찾아가는 게 지도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더 잘하시나요? 아니면은 귀로 듣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잘하시나요? 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회를 가는데 이 뮤지엄이 갤러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갤러리의 구조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 가면은 뭐가 나오고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그렇게 지도를 갤러리의 구조를 잘 알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림을 감상하는 것에는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1주제 또는 제2주제를 귀로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어떤 곡이든지 간에 클래식 음악은 항상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소나타 형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형식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형식 중에서도 들었던 주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귀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지도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제를 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우리 그 지금 연주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두 명의 피아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핸즈죠. 왜 포핸즈냐 하면 두 명이 치다 보니까 손이 네 개가 있으니까 포핸즈인데 이 장르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 하면 작곡가들이 모여서 즐기는데 노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앞에 뭐 와인도 있고 시가도 피고 뭐 대충 상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심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포핸즈 작곡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쳐보자. 대부분의 작곡가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작곡가들의 놀이 형태로 작곡이 된 것이 포핸즈로 작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즉흥 연주로 작곡 그 포핸즈를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치다 보면은 좁아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위에서 치는 지금 지원 학생이 치는 왼손과 제가 치는 오른손이 부딪히기도 하고 자리 싸움을 조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파트너가 마음에 들면은 좀 이렇게 슬쩍 비켜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 자리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손이 부딪히고 뭐 어깨가 닿고 이런 어떤 연주를 하면서 타인과 신체 접촉이 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 형태 중에 포핸즈가 가장 유일한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좀 가끔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장르기도 하고요. 제가 포핸즈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모든 사람은 생긴 대로 연주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동이 좀 이렇게 불안하고 바쁜 친구들 연주를 시키면 똑같이 그렇게 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레슨 끝나고 나면 꼭 귀걸이 한쪽은 빠뜨려 놓고 가기도 하고, 빨라지는 학생들은 같이 밥을 먹게 되면은 밥 먹는 템포도 빨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대로 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연 예술의 가장 또 묘미이기도 하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곡가와 이 연주가는 같은 음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반대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곡가들은 시간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생긴 대로 작곡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쇼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 모임 있는 데는 반드시 이 모습을 감출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는 뭐 오케스트라 교향곡 중에서 오케스트라를 100명 이상 요구하는 곡을 썼던 정말 방대한 사이즈의 곡을 작곡했던 작곡가인데 본인은 안경 뒤에 항상 숨어 있는 그런 소심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주자와는 조금 이 맥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포핸즈가 제가 했던 이유는 그렇게 서로 연주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그냥 이 연구실 안에서 레슨하는 거 뭐 10번, 20번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이제 요즘에 학생들은 뭐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농담으로 요즘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워낙 학생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공개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핸즈 위주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소나타 형식으로 돌아와서 앞에 인트로덕션이라는 부분이 있는 곡이 있는데 그건 아주 가끔 있는 것이고요. 곡을 들으실 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제1주제입니다. 한 번만 제1주제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1주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1주제는 재연부에서 반드시 다시 반복이 되고 재현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과구는 뛰어넘어 보고요. 제2주제를 하는데, 그럼 제1주제와 제2주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물론 이제 순서도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성격이 굉장히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1주제는 뭐 흔히들 표현하는 남성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와 반대로 제2주제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러운 주제입니다. 한 번만 들려주세요. 네, 저게 제2주제. 분명히 또 재연부에 가서 재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섹션이 바뀔 때마다 저기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구나를 들으시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번만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제1주제 선보이고 제2주제 있고 중간에 발전부를 선보이게 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눈, 귀를 통해서 재연부로 된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200년이 넘게 작곡가들이 그러면 이 소나타 형식을 큰 틀을 지키면서 얼만큼 다양한 작곡을 할 수 있을까에 거의 몰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으신 모차르트, 하이든이 이제 소나타 형식의 완성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대음악에 들어와서 뭐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등등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아직도 소나타 형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소나타 큰 틀 안에서 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연구가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 음악 작곡 기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법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어떤 음악회 가셔도 이제 제1주제하고 제2주제 이 두 주제를 찾아낼 수 있으면 감상이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비발디 사계의 봄을 100번을 들어도 나는 봄이 생각이 안 나니 클래식 음악에 나는 저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전시회 가셨을 때는 뭔가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이 귀보다 역할을 조금 더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림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목과 연결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상상력을 펼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 어떤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든지 상관없어요.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을 할 때 이 곡은 이런 곡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곡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느낌을 찾는 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주제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형식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감상을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요. 이 소나타 형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두 개를 처음에 연주될 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콜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름 없는 편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곡을 그냥 포핸즈로 편곡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곡은 그 유명한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포핸즈로 편곡된 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간만 하세요.
고생했어.